무주택 수요가 대부분 고점 매수한다라는 강의 영상을 23년, 24년도에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지금 대부분의 무주택 수요가 고점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 기조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서울 상급지 아파트 기준 정고점까지 회복되거나 신고가 경신이 나오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저의 강의 영상을 처음 접하셨거나 또는 시청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거나 또는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를 하락론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입 아프게 오래전부터 여러 번 설명해 드려왔습니다.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다. 실용주의 시장론자이다 라고 말씀드려왔었습니다. 자, 모든 자산시장은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니다.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되 우상향을 띠며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제가 재작년에도 2035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 강의를 송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다 강의 영상을 제가 수집해 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십시오. 이제 강남의 2035년 국민평형은 100억을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자, 길게 보면 우상향 하되 그 과정 아래 하락이 와야지만 에너지가 다시 축적이 되고 에너지가 다시 방출이 되면서 폭발적 상승이 일어나는 상승 주기를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모든 자산시장은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상승 주기 안에서도 하락을 하면서 우상승을 하고요. 하락 주기 안에서도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닌 반등을 하면서 우하락을 한다. 이런 건 수요 심리 변화에 따라 파동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 가보시면 강의 영상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제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에서부터 5년, 6년 전인 2019년, 20년, 21년 대세 상승장 정말 정점기에 도달했던 그 시기, 연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인 상황에 그 당시의 거래량은 8천에서 1만 건의 연평균이 나왔던 그 시장,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그 시장, 2024년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평균보다 한참 하회되는 4,500건이 나왔던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그 시장, 그때 제가 오프라인 강의와 대면 상담에 있어 이제 앞으로 2022년도는 하락 주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할 거다. 그리고 2025년도에 다시 대세 하락이 찾아오면서 대세 하락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거고 2027년에는 대세 하락의 정점기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꾸준히 설명해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가 다주택자한테 2020년 하반기부터 매도 스탠스를 전부 다 잡아드렸었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이 더욱더 강화해질 거고 거래량이 급감하게 될 거다.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거다. 따라서 지금 거래가 폭발적일 때 매도를 하고 자본 총량을 높이십시오. 2022년에 대한 매수 스탠스를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너무나도 뜨거웠던 불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매도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다주택 역전세에 놓이면서 대부분 암울한 상담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못하고 오셨던 분들 대부분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다주택 상담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다주택 가운데 주택수가 많았던 분이 34채였습니다. 다주택에 전부 다 물려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세가 폭락에 따른 역전세, 이거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암울하고 눈물 났던 그런 상담이 거의 주였습니다.
2021년에 1주택 무주택자한테 제가 지금 고점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전략들을 세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모 현상에 따라서 나만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양극화가 크게 발생이 돼서 엄청난 자산 격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 고점 매수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2022년도에 큰 폭락을 맞으면서 엄청난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다 놓치셨던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에 도달했을 때 또 반대로 제가 그 시기에는 앞으로 2025년, 2년 뒤에 신고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5년도 그 시기 서울 상급지 아파트는 대부분 전고점까지 전부 다 올라갈 거고 신고가 경신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전망했던 대로 신고가 경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년 전 23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차례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고 또 대면 상담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매도하시지 마십시오. 또는 매수하신다면 2년 뒤에 다시 시장에 나오십시오. 다시 상담을 받으셔서 고점 매도하셔서 시세 차익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고점 매도를 계획하려고 23년 상반기 1분기 또는 22년 4분기에 상담받아서 매매하셨던 분들 지금 현재 상담받으시러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저점 매수하셨고 지금 고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2025년 대세 하락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3년 1월 달 그 시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과 시장이 완전히 180도 달랐던 시장입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완전히 디플레 심리가 생겨서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 거래가 나왔던 그 시기에 제가 2년 이후 2025년에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는 강의 영상을 송출해 봤더니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신고가냐, 무슨 전고점까지 올라가냐, 집값 더 폭락할 거다. 모든 매스컴과 모든 부동산 강의 전망들이 전부 다 하락을 예상했던 전망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도 꿋꿋하게 저의 전망 기조에 따라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2025년에 접어들면서 대세 하락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것 또한 마찬가지 지금의 전망 기조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망이 바뀐 것뿐이지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주택이었던 저 또한 마찬가지. 왜 서울에 상급지 아파트를 매도했겠습니까? 저의 전망 기조의 200% 이상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정립됐던 저의 부동산 전망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 전망 기조가 맞아왔지만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밀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흐름의 전망 기조는 아예 바뀐 게 없다. 마찬가지 원래 올해 상반기에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시켜줬죠. 뭐 당연히 해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해 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걸 맞췄던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 그걸 갑작스럽게 해제시켜준다는 걸 맞추기는 어려웠던 거죠. 자, 이렇게 투자 수요가 갑자기 증가되면 가격이 왜곡이 되면서 상승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어찌됐든 간에 2025년도에 대한 전망 기조는 신고가 경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가 경신은 무주택 수요가 대부분 고점 매수한다라는 강의 영상을 23년, 24년도에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지금 대부분의 무주택 수요가 고점 매수하시는 겁니다. 2021년도에 포모 현상에 따라 무주택 수요가 대부분 고점 매수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고점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을 23년 1월 그 당시 아파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만약에 무주택 수요라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요라고 한다면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23년 1월부터의 매매 가격을 보시면 그 당시가 얼마나 처참했던 부동산 시장이었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지금 서울 아파트의 가격 전망을 해드려 왔었죠. 자, 어떤 강의 영상을 송출해 드렸는지 보통 한 6, 7개 정도의 강의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다 담기에는 시간적 부분 때문에 3개 정도만 강의 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3년 부동산 시장 참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위기가 발생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위기를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신다면 위기 속 기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부동산 강의와 상담을 통해 위기 속 기회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노력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할 강의 내용은 2025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따른 전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2025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선견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과 파악해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전략과 계획을 잘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투자자의 입장에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2019년, 2020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저와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강의를 통해 접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2022년부터 대세 하락 기조에 변곡이 생길 거고 25년 이후부터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이 시작될 거다. 누누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생각에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전망이 옳고 그름은 뭐 없죠. 저의 개인적 견해로선 예전에 생각했던 그 견해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23년,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23년 상반기는 저는 가장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매매 전세 월세 다 하락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장의 회복과 함께 24년 상반기 수도권 전반적인 시장의 장세가 거래량이 증폭되면서 반등의 시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반등의 시기가 오는 시기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 수준까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큰 폭으로 상승된 이런 가짜 상승과 가짜 하락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되죠. 반드시 상승과 하락에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은 일시적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시세가 많이 형성되고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금액대의 선인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상품들은 전고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들은 신고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의 상승장이 다시 찾아올 거냐? 아닙니다.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은 1번 기준입니다. 기준바디 구간이다. 이 기준바디 구간은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1번상으로 가격대까지 전부 다 상승할 거다.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는 80에서 85%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저항선 구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구간은 전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분기로 본다면 2011년 2, 3분기 정도의 금액대 수준까지는 상승될 수 있을 텐데 이 저항선 구간에 딱 걸쳐지는 순간 여기서 상승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집값이 다시 상승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 자,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이 바뀌어서 돌파 매매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90%에서 전고점까지도 상승될 수 있다. 자, 이 아파트는 세 번째,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 이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는 핵심지 아파트,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요 3번 돌파 매매 구간까지는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윗꼬리 구간, 이 돌파 매매 구간인 전고점 90%에서 또는 전고점까지 도달하고 여기서 또 한두 건의 거래로 신고가가 터지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신축 대장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이런 윗꼬리 구간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 수준이 어떤 아파트고 지금 가격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모든 아파트는 일단 기준마디 구간까지는 다 상승이 되고 여기서 평균 아파트 가격대까지도 상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평균 아파트 가격대까지 상승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들 또는 고평가된 아파트, 이 고평가된 아파트 기준을 삼아 본다면 대장 아파트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로 집값이 상승했던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 기준으로 우리가 지역을 꼽아본다면 인천 지역, 그 중에서도 송도 지역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GTX 개발 이슈 때문에 대장 아파트보다, 대장 지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들, 뭐 인덕원, 뭐 그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요 1번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고평가된 아파트들,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이 아파트는 엄청난 고평가된 아파트다. 그래서 예컨대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 가장 대장 지역 일대, 과천, 분당 지역 일대가 예컨대 200%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인덕원 아파트가 250% 상승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거죠. 그런 아파트들은 이 기준마디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가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부터 제가 매년마다 부동산 전망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이후까지의 부동산 전망을 말씀해 드렸고, 제가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건, 아직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다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반드시 또 창출될 수 있고,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 실패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매도의 기회가 찾아올 거다. 따라서 실거주자, 투자자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대응과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 부동산 전망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하락 주기로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락 주기에서 여러분들 몸을 움츠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확대해야만 합니다. 자, 몸짓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짓을 더 늘려야 할 때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적절한 기회가 분명히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9년도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2013년 9월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서울 1급지를 저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로 나눠봤습니다. 이 1급지 지역 일대는 전고점 대비 90%까지 회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90% 정도의 수준은 1차 저항성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제가 며칠 예전에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죠. 이때 매도하십시오라는 강의 영상으로 이 전고점 대비 90% 수준이 저항성 구간이다. 이 저항성 구간이 깨지는 순간 전고점까지 도달할 거다. 그리고 그 전고점은
2차 저항선인데 그 2차 저항선을 깨는 순간 윗꼬리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윗꼬리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신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는 서울의 핵심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리고 미래의 가치, 우리 GTX A나 GTX C 같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노선의 여러 가지 핵심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도 분명히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핵심 아파트는 신고가를 갱신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90% 수준까지 회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2급지 기준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등 이런 지역 일대를 2급지로 나눠봤고 이런 지역 일대는 정고점 대비 85에서 90%까지 회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기준마디 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마디 구간은 정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의 가격대, 이 가격대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매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기준마디 구간이 된다. 그래서 85%의 기준마디 구간에서 1차 저항선 구간인 90% 수준까지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상급지는 서울 지역 일대에서 외곽 지역 일대를 상급지로 나눠봤고 그런 지역 일대는 지금 정고점 대비 80%까지 회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마디 구간까지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이제 기준마디 구간까지는 전부 다 상승할 거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85에서 90%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다.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정고점 대비 75에서 80%까지 회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지역 일대는 서울과 시차를 두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의 매매 시세가 2022년 1월부터 하락했고 지방 지역 일대는 2022년 7월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6개월 차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고점 대비 75%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심리가 회복 중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터질 수 있는 구간이고 심리가 회복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그 가격대 수준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 수준은 기준마디 구간으로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3년 1월 달부터 꾸준히 제가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 이젠 지방까지 모든 전국적 아파트는 정고점의 80에서 85% 수준까지는 전부 다 회복될 거고 상급지는 전부 다 정고점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윗꼬리 구간인 신고가 경신이 계속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려 왔었죠. 자, 따라서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신고가 경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 거다. 다만 토지가 풀렸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외지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 증폭이 된 것뿐이지 이제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건부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 끼고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수시장으로 다시 전환된 시장으로서 이젠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 기조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